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대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요.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이죠. 방송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잠실에서 계속 중개 활동을 하다가, 암사동 쪽으로 온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남권이나 잠실권의 그 상담 내용하고 또 이 암사동 쪽에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의 상담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는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편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희망이고 꿈이다 해서 희망 프로젝트 해가지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1주택이면서 갈아타기 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좀 더 거주 플러스 투자의 개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저희 영상이 뭐 어떤 상업적으로 이거를 뭐 많이 클릭이 돼가지고 유튜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 블로그나 또 저를 알고 계신 분이나 또 내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사실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1, 20분 안에 대부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랫동안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용히 집에서 한 번씩 보시면서 생각을 좀 마인드를 바꾼다고 하면은 충분히 1주택자가 될 수 있고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희망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잠실에서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기타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투자 가치라든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암사동 쪽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1주택자가 뭔지, 2주택자가 뭔지, 뭐 다주택자가 뭔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돈이 생기면 집을 사야지.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그 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집이라는 거는 본인이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은 뭐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 집을 구입하는데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생각이 바뀌면은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30대 되시는 분들은 뭐 청약도 거의 막힌 상황이에요. 가점제로 가다 보니까는 뭐 사실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청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가점이니까 보통 무주택 한 10년에 부양가족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으셔야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은 뭐 30대에 결혼을 해서 10년에 무주택이고 애들이 커가면서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기회는 없습니다. 저도 뭐 애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마이너스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은데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하시면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자, 임대를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특히 이 암사동 지역은 빌라 플러스 아파트
이런 밀집 지역입니다.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권에 진입하시는데 되게 좋아요. 그 올림픽도로 바로 타실 수 있고 전철도 뭐 이용하시면 대중교통 버스로 이용하셔도 사실 뭐 30분 안에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알아보러 오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보다는 그냥 내 돈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뭐 빚을 내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틀려집니다. 장기 특별 공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집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사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떨어질 때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져 봐야 약간의 굴곡, 뭐 잔잔한 파동은 있는 거죠. 뭐 2, 3천만 원. 뭐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뭐 30억짜리, 40억짜리는 2, 3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뭐 그 미만, 뭐 10억 미만짜리들은 뭐 해봐야 2, 3천만 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1, 2억씩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전세를 살면서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세가 많이 귀한 상태입니다. 부르면은 부르는 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례로 힐스테이트 암사가 입주할 때 5억 5천부터 시작해가지고 6억 언저리에서 거의 다 입주를 하셨고요. 그게 3개월 전에. 지금은 집이 없는 상황이라서 7억이 돼야지만 그것도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뭐 강변거대가나 브라운스톤 암사나 뭐 이런 데들도 보면은 뭐 5억대에 머물러 있던 게 사실 6억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와중에 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조금 빠지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라 같은 경우에도 3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뭐 한 2억 4천 5천 하던 것들이 전셋집이 없으니까 2억 7천 불러도 지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게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사실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격 변동을 조금 한번 좀 보시면은 왜 올라가냐면 뭐 공급도 그렇고 자 저거 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2018년 10월 19일 자료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 비율을 보시면 59%, 60%대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는 맞는 구조예요. 한 60. 그리고 전세 수요가 부족한 데들은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학군이 아주 좋은 데들은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갭 투자가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지금 상황은 보시면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반영이 안 돼 있죠. 2년 전에 계약을 하셨으니까 가격은 올라가 있는데 2년 전에 계약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50%대, 40%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맞춰질까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훅하니 2, 3억 빠지지 않는 이상 지금 2, 3억이 올라가 있잖아요. 전세 가격은 60%대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가겠죠.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공급이 아주 많냐? 단기간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저축을 해서 만들어서 나중에 올라가는 금액에 맞춰서 가야지 동등한 그 물건에 비슷한 물건을 옮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매가가 떨어진다. 그럼 또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래도 나아요. 매가 대비 뭐 많이 해봐야 뭐 60, 70이니까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매가가 전세가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더 주시면은 매매 가격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은 깡통주택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되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든가 전세 자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 보험을 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주택들이 또 보증보험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찾아보시고 조건이 맞는 데가 어떤 게 있나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본인의 재산이니까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셋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살까요? 뒤편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지역으로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팁 하나 드리면은 30대들 특히 큰 자본금이 없으신 분들 보시면은 전세 들어가셔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이빠이 받으세요. 현재 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은 되니까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어디다가 전세 끼고 하나 사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내가 그 집을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가세요. 근데 대부분 가능해져요. 왜 가능해지냐 하면은 제가 뭐 대출을 이용해서 2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억 갭으로 갑니다. 잘 따져보셔야겠죠. 일례로 7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는데 전세가 5억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7억짜리 집이 7억이 머물러 있지 않고 8억, 9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9억에 대해서 40%의 대출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 현재는 7억이니까 7억에 40%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는 저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2년 동안 살면서 저희가 또 비축해 놓는 게 있죠. 이거 따지면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실 2, 3년의 고통을 겪지만 갈아타기가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서 만약에 주택값 여기 오르지 않았어. 내가 들어가기 힘들어? 그러면 내가 2년 더 사시면 되잖아. 들어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희망 자체가 없어요.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그거 맞춰주느냐고 애써야 되고 전세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 될까봐 긍긍해야 되고 내가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면은 사실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 이게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돼요. 서울시 중심권에서 내가 집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청약으로 해서요. 젊으신 분들이 애 키우면서 좋아요. 청약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즘 청약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데 역세권 좋은데 기본 한 10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0억이면은요. 계약금만 청약에 대한 계약금만 20%가 들어간다 그러면 2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뭐 해가지고 1차, 2차, 3차, 5차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해서 입주까지 들어가는데요.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현금 2억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언제 내가 집을 사야 될지, 어떻게 집을 사야 될지는 무조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니다. 단 내가 집을 사시잖아요. 그 지역만 보십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투기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을 선택하고 내 집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그거는 관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흐름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은 희망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면은 이자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가? 근데 저가 살아오면서 저도 집을 많이 사고, 저희 집을 많이 갈아타게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항상 팔 때쯤 보면은 저가 이자 낸 거에 그 이상은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잔잔한 파도 속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무리해서 갈아타게 하고, 약간 무리해서 갈아타게 하고, 그러면서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택이 모자르니까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넣겠다. 임대주택을 많이 넣겠다. 나는 그것보다는 사실 정부에서 좀 집을 저렴하게 그냥 다 공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좀 작더라도 다 공급해 주고, 왜 자꾸 임대를 놓고선 지네들 임대 수수료 받고 말이야. 그린매트 풀어가지고 땅 팔고 거기 차익금 갖고서는 임대주택 짓고, 임대주택보다는 그냥 집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7, 8억, 10억 이러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마음만 조금만 바꾸시면은 충분히 집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집이 있으시면서 또 그런데 사시는 분들도, 여건상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제 사회초년생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 아직까지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식한테 주는 게 부의 대물림이죠.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려고 해도 증여세 다시 내야 돼요. 부의 대물림의 가장 원천적인 게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부자들이 갖고 있던 마인드를 자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이 부자 되는 방법을 몸속 허오면서 배워서 이 자식대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줘서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가난의 대물림도 똑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부자하고 친해져서 그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시는 게 내가 로또 맞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이거 뭐, 이 영상 제작하는데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0분이 되면은 그 녹화된 내용이 끊겨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 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끊겨버렸습니다. 그 희망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가 뭐 로또 사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좀 마인드가 바뀐다고 하면은 로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면 충분히 가능성은 많습니다. 저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저가 이제 50이 좀 넘으니까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20대, 30대의 그 진짜 불탄 열정이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덤볐던 그런 시기하고 이제 애들 키우고 50이 넘어가서 다시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그거는 로또보다도 더 큰 행운을 줄 거고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해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어떻게 굴리실 건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일 안전된 자산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을 하시려면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넓게 보세요. 그런 다음에 공부하시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항상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집을 1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은 얼마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지역은 얼마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 수입에서 얼마만큼의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대출 효과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이자 부분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 다 각자 개인이 틀리죠. 좀 더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하고 배워간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 만들기 전에 저거 이제 그 1인 법인에 대해서 좀 강의할 타이밍이 있어서 1인 법인에 대해서도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 블로그에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뭐 문의를 주시는데 웬만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하시다 보면은 뭐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다가 또 다른 쪽 궁금한 거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면 정리가 좀 안 되니까요. 일단 카톡이나 문자로, 특히 카톡으로 주시면 더 좋겠죠. 컴퓨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자료도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카톡으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담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장이 돼 있으니까, 아,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번호로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희망과 꿈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